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5개 간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은방 터리 사건과 관련해 경비업체의 늑장 출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여부를 결정할 타당성 조사에 나섭니다. 지난 12월 6일 발생한 울산 석유화학공단 정전 사고는 먼지와 수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울산지방은 오전부터 차차해서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0.5도, 낮 최고 2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일부 산간 지역에 진눈깨비가 날리면서 이 시각 현재 배냇곡의 한 곳에서 차량 통행을 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도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울산 지역에 설치된 5개 간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간판은 판치는데 단속은 왜 안 되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도로를 따라 형형색색의 간판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크고 작은 간판들이 경쟁하듯 건물을 둘러싸 외벽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운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정신도 없고. 문제는 이런 간판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009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 지역 간판의 56%가 불법 간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1, 2, 3층과 꼭대기층을 제외하고 건물의 정면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5개 광고물법은 건물의 양측면과 뒷면에는 허가만 받으면 층수 제한 없이 간판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물 정면에는 아래쪽 3개 층과 맨 위층에만 간판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불법 간판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업자가 많습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규제하면 뜻도 마찰이 심합니다. 상인들은 현행 법규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뛰라고 하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울산 시내에 있는 모든 간판을 다 밀어넣겠죠. 몇 천 개 되는 걸 다 밀어넣는 겁니다.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때문에 행정당국도 선뜻 단속에 나서지 못하면서 도심 밤거리엔 불법 간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사설 경비업체가 금은방 터리 사건 현장에 늑장 출동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분이 지난 뒤 도착했다는데 피해 보상도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년 남성이 점퍼에서 꺼낸 망치로 진열대를 내려치고선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범행을 직감한 금은방 주인은 곧바로 손에 쥐고 있던 경비업체 무선 호출기를 누릅니다. 먼저 경찰이 출동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오토바이에서 내린 경비업체 직원이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고 7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설 경비업체는 그보다 10분이 늦은 17분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업체 이용료로 한 달에 15만 원씩 8년 넘게 꼬박꼬박 지불한 금은방 주인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경비업체에서도 차가 밀리고 이래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7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봐서 사실 경비업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황당한 건 경비업체 측의 피해 보상 규정. 서비스 약관에는 강절도로 인한 피해일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강도냐 절도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진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손해에 대한 범위라든지 배상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이게 강도냐 절도냐 판단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늑장 출동에다 애매한 보상 규정, 서비스 이용료만 챙겨가는 경비업체 가입자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시가 장기 과제로 넘겼던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시 컨벤션 시설이 없는 울산에 이 시설이 들어서면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백스콜에서 열린 세계개발 원조총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부산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백스코는 지난 한 해 동안 9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개장 10년 만에 세계 17위의 컨벤션 도시로 우뚝 선 부산시는 오는 5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전시장을 갖춘 백스코 확장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우리 기업들의 전시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또 그 건립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오는 2014년에 착공해 2016년에 문을 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국내 대표 자동차 도시로서 모터쇼는 물론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문화예술 행사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력 산업 중심으로 해서 연간 산업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전시 기획이 있어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모두 12곳의 전시 컨벤션 시설이 있어서 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컨벤션 산업의 특성상 산업수도 울산엔 다른 지역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굴뚝 없는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전시 컨벤션 사업.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한나라당의 당 쇄신 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역 의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당명이 정해질 때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루기로 해서 선거 운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4.11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목 좋은 시내 간선 도로배는 예비 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울산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한 27명은 각자 선거 사무소를 마련하고 선거구 곳곳에서 명함을 돌리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현역 의원 5명과 북구 당협위원장은 쏘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당 쇄신 작업이 지연되면서 여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나온 어떤 잘못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좀 반성한다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쇄신안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 자중하는 의미로서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명은 이번 주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결론과 다음 달 9일 중앙당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13일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월 14일 울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새 당명으로 시당 출범 선언과 현판식을 가진 뒤 15일쯤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역 의원들은 당 안팎의 도전자들에 비해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부정입당 논란으로 경선이 연기됐던 통합진보당 남구 갑의 경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남구 선관위는 어제 공고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30%를 반영하고 40%인 여론조사와 30%인 선거 인단 투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실시해서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 동구는 노욱희, 이은주 두 후보가 경선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서 오는 3일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울산 수출의 증가세가 올해는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조선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12% 늘면서 50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지역의 한 대기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올해는 예년 같은 수출 신장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이나 이런 금융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전망 자체를 좋게 보지 못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올해 지역 수출이 지난해보다 50억 달러 정도 늘기는 하겠지만 증가율은 4.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 리먼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09년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 증가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등 선진 시장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선박 수출은 수주에 이어 인도 물량까지 줄어서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 선박 금융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갖고 어떤 기존에 계약된 물량이라든지 인수한 물량들의 인도 연기라든지 계약 취소가 예상됨에 따라가고 석유 제품도 국제 유가 상승과 일본 대진에 따른 반사 이익이 사라지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환율만 안정된다면 한미, 한EU FTA와 엔고의 영향 등으로 비교적 견조한 신장세가 기대됩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지난 12월 6일 발생한 울산 석유화학공단 정전 사고는 먼지와 수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합동점검단은 이번 정전 사고는 용연 변전소에 설치된 GIS 설비의 부분 방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방전 원인은 기기 설치 과정에서 기기에 들어간 미세한 먼지와 수분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50여일 동안 분석 작업을 벌인 합동점검단은 다음 주 중 최종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북구 명촌교에서 시내 방향으로 달리던 23살 이모 씨가 몰던 칼로스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 칼로스 차량 엔진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지역의 소비 심리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조사한 이달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4로 전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소비 심리지수가 지난해 6월 103을 기록한 이후 7개월째 하향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당분간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으로 들어온 인구가 3년 만에 울산을 빠져나간 인구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전입 인구는 16만 4,963명, 전출 인구는 16만 3,091명으로 전입이 1,872명 많았습니다. 이처럼 울산의 순유입 인구가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영향이 덜하면서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온산항 앞바다가 산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문제가 된 온산항 일대는 특별관리 해역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관리 의무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정비사업 예산에 온산항 일대를 포함시켜서 수거 작업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원자로 철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공사를 재하도급한 S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신고리 3, 4호기를 시공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원자로 철 구조물 설치 공사를 77억 원의 하도급 받은 뒤 원청업체의 승인 없이 98% 상당을 다른 업체에 다시 재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의 4.2%인 1,341명에게 23만 원씩 모두 3억 843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고교 신입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자녀 등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배정 통지와 예비 소집 일정에 맞춰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울산방송이 지난해 12월 3일 방송한 다큐멘터리 태화강 모래의 비밀이 한국 PD연합회가 주관한 제142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김태훈 PD는 모래라는 구체적 소재를 통해 우리나라 강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복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의 올해 첫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새해 첫 무대는 나무자전거의 진행으로 시립교향악단의 모차르트 곡 연주와 소프라노 윤지영 씨의 공연에 이어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팀과 가수 페이지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상설 공연으로 자리 잡은 뒤란은 지난해 31차례 공연했으며
겨울에는 격주로 수요일에, 여름에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울산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롯데호텔에서 조국 근대화 50년, 울산의 미래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 경영학과 조동성 교수가 소득 4만 달러 울산의 경제 기적 성장 동인을 찾아서를 주제로, UN 미래포럼 제롬 글렌 회장이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